지난 이야기. 거인 티아지를 죽이고 이둔을 되찾은 신들. 그런데 티아지에게는 스카디라는 딸이 있었고, 스카디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스가르드에서 피를 보는 것을 반대한 오딘은 그녀와 협상을 시작했고, 그녀는 보상으로 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우울한 자신을 한바탕 크게 웃겨주고 남편을 구해달라 했죠. 이에 오딘은 남편은 스스로 고르게 해주겠지만 발만 보고 고르라고 합니다. 당시 발드르라는 잘생긴 신에게 반했던 스카디는 발드르는 잘생겼으니 발드르의 발도 잘생겼으리라 생각해 가장 잘생긴 발을 골랐는데, 스카디가 고른 가장 잘생긴 발의 주인은 볼모로 잡힌 바닐의 최고 신 요르드였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며 어부를 보호했던 요르드는 제1대 가장 이쁜 발을 가진 신으로 선정되어 스카디의 남편이 된 거죠. 눈구렁이 같은 오딘에게 속은 스카디. 하지만 이 모든 건 자신의 선택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스카디는 좋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를 잃어 우울한 저를 웃겨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딘은 로키를 불러 그녀를 웃게 하라 명하죠. 방금 막 아버지를 잃은 사람을 웃게 하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 하지만 로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들이 자신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어려운 걸 도전합니다. 옛날에 염소를 데리고 시장을 갔을 때였어. 근데 너도 알잖아, 염소라는 동물은 고집이 무척이나 센 거. 그래서 염소를 가죽끈으로 묶고 돌아가려 했는데 양손에 짐이 꽉 찼더라고. 염소는 데려가야 하는데 손은 쓸 수가 없네. 그래서 내 거지에 묶었어 라고 로키가 말하자, 염소는 미친듯이 뛰어다니며 로키의 거지를 잡아당기며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에 로키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이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주변에서 보고 있던 신들뿐만 아니라 스카디까지 웃어버리죠. 과정이 어떠한들 이 모든 건 스카디 본인이 결정한 사안 때문에 그녀는 요르드와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이들은 거주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던 요르드는 백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다냄을 맡으며 아침을 맞이하고픈 전형적인 바닷사람이었고, 스카디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 덮인 산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픈 전형적인 산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9일씩 번갈아가며 서로의 저택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해하고 버티겠으나 한평생 자신이 지냈던 곳과 정반대 극상성인 지역에서 지내려고 보니 그들은 9일마다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았죠. 스카디의 저택에서 지내게 된 요르드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와 차갑고 생기 없는 산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요르드의 저택에서 지내게 된 스카디는 매일같이 맡게 되는 비린내와 꽥꽥꽉꽉거리는 오리와 갈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죽은 아버지에 대한 대가는 웃음뿐이었으나 다시금 누리게 된 자유로운 삶은 스카디를 만족시켰죠. 그런데 저 멀리 눈보라를 헤치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과 이혼한 요르드였죠. 비록 이혼을 했지만 요르드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고 그녀에게 다시금 재결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르드의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는지 스카디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이둘은 다시금 서로의 저택에서 번갈아가며 지냈다고 하네요. 여느 때처럼 흐리드 스칼프에 앉아 9세기를 지켜보던 오딘. 그런데 문득 이런 자신의 모습에 현타를 느낍니다. 그 옛날 거인 이미리를 죽이고 세상을 창조하며 한쪽 눈을 뽑고 이그드라신에 매달려 지식을 갈구하던 젊은 날의 혈기, 패기, 영광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에 오딘은 결심한 듯 슬레이프니를 타고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웬 삐까뻔쩍한 말을 탄 거인이 나타나 오, 멀리서 봤을 때도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엄청난 말이구만 라며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딘은 잘도 봤구만, 이 말은 요트네임에 있는 그 어느 말보다 훌륭하지 라며 도발했죠. 이에 열받은 거인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요트네임 최고의 말인 나의 굴박씨를 못 알아보다니 말 상태는 좋으나 주인 상태가 영 아니구만 라며 혀를 찹니다. 그렇게 게임 시작.
갑작스럽게 생긴 말보심으로 인해 오딘은 자신을 잡아보려며 박차를 가했고 거인은 오딘을 잡기 위해 미친듯이 추격했죠. 그렇게 거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곳이 아스가르드임을 파악했죠. 그런데 오딘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네. 거인 흐름근이르여 달리느라 목도 마를 텐데 들어와서 술이나 한잔하지. 그렇게 오딘의 권유대로 아스가르드 궁전에서 술을 마시게 된 흐름근이르. 그런데 야, 내가 맘만 먹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신들 다 죽이고 아스가르드 박살낼 수 있다? 아, 저기 있는 두 여신이 이쁘니까 내가 특별히 죽이지 않고 처벌을 참아줄게 라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모욕을 당한 신들은 당장이라도 흐름근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초대한 손님을 해치지 말라는 오딘의 명에 이만 바득바득 갈았죠. 그런데 갑자기 천재가 흔들리고 천둥이 치며 어떤 놈이 내 술잔으로 술을 먹어!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의 술잔을 사용해 빡친 남자, 신성한 아스가르드에서 거인이 술을 먹고 있어 빡친 남자 토르. 거인들을 해치우고 이제 막 돌아온 토르는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흐름근이르의 뚝배기를 향해 달려갔고, 이에 흐름근이르는 잠깐만 네가 만약 무장도 하지 않은 나를 죽이며 부당한 처사라며 평생 흑역사가 될 텐데 자신 있어? 그렇게 붙고 싶으면 진심으로 붙어주지. 요투네임과 아스가르드의 경계에 있는 그료투나가르다르에서 만나자 라고 말했죠. 그렇게 요투네임에 돌아간 흐름근이르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변 거인들에게 소개했고, 거인들은 드디어 토르의 죽음을 볼 수 있겠다며 환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득 정말 만약에 요투네임 최강 흐름근이르가 패배해 죽게 된다면 자신들은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상상해버렸고, 그들은 플랜 B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흙을 이용해 자신들보다 커다란 초거대 거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커다랗게 만들긴 했는데 이 상태는 그냥 커다란 진흙덩어리. 이에 거인들은 이 진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을 커다란 심장을 구하려 했는데 심장이 뭐 구한다고 막 구해지나? 때문에 그들은 주변에 있던 늙은 악마를 죽여 그 심장을 진흙덩어리에 꽂아 넣었죠. 그리고는 이 진흙거인을 미스트칼프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결전의 날, 자신의 하인이자 미드가르드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TRP를 데려간 토르, 거인보다 더 큰 거인 미스트칼프를 데려간 흐름근이르. 토르는 TRP에게 흐름근이르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가서 저 진흙덩어리를 처리해 라고 말했고, 이어 흐름근이르에게 나는 천둥의 신이자 오딘의 아들 토르다. 그리고 이것이 네가 듣는 마지막 목소리가 될 것이다 라며 멸니를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맞서 흐름근이르도 자신의 무기인 커다란 숫돌을 던졌죠. 그렇게 아스가르드 최강자와 요투네임 최강자의 무기가 공중에서 맞부딪혔고 엄청난 굉음과 빛을 내뿜으며 멸니는 숫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속도로 흐름근이르에게 날아가 뚝배기를 부셔버리죠. 그런데 이게 웬걸, 토르의 압승인 줄 알았으나 산산조각난 숫돌 파편 중 하나가 토르의 머리에 박히게 되었고, 그 충격에 토르는 마차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흐름근이르의 다리가 쓰러진 토르를 덮쳤고, 토르는 이도저도 못한 채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멀리서 토르와 흐름근이르의 싸움을 본 TRP와 미스트칼프. 그런데 늙은 악마의 심장을 쓴 탓일까 미스트칼프는 덩치에 맞지 않게 겁에 질려 오줌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TRP는 도끼를 들고 후다닥 미스트칼프에게 달려가 발목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커다란 미스트칼프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에 TRP는 후다닥 가슴팍으로 올라가 미스트칼프의 심장을 뜯어내죠. 미스트칼프를 쓰러뜨리고 돌아온 TRP는 토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TRP는 토르님, 제가 다른 신들을 모셔올게요 라며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신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거인이 얼마나 무겁길래 그 능력 좋은 신들이 죄다 달라붙어도 다리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해볼게요 라는 앳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그니. 천둥의 신 토르와 거인족인 야른삭사 사이에서 태어난 마그니는 아장아장 아빠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다리를 번쩍 들어올렸죠. 이때 그의 나이 3살 때의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 마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진 토르는 마그니의 공로를 취하고자 흐른 그늘의 애마였던 굴팍시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심 굴팍시를 가지고 싶어했던 오딘은 이 같은 토르의 결정에 반감을 가졌고 훗날 자신의 아들 토르를 엿먹이기 위해 계획을 짜게 되었다고 하네요. 분명 승리는 했으나 뭔가 찝찝한 상황. 그도 그럴 것이 토르의 머리에는 여전히 숫돌 조각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에 토르는 하인을 시켜 유명한 무녀인 그로아를 데려오라 합니다. 현명한 여인이자 마법도능한 그로아. 그녀는 밤새 주문을 외워 토르의 머리에 박힌 숫돌 조각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고 토르의 고통은 점점 옅어졌죠. 이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토르는 그로아, 사실 얼마 전에 네 남편을 만났어. 이 말을 들은 그로아는 너무 큰 충격에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남편 아우르반딜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에 토르는 밤새서 날 위해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저길 봐봐. 저 별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걸? 사실 네 남편은 죽지 않았어.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요트메인에서 데려왔거든. 그런데 하필 발가락이 바구니 밖으로 삐져나와서 얼어버린 그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지. 저 별은 당신의 남편 아우르반딜의 발가락이야. 그리고 당신은 조만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황홀함에 그로아는 연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토르는 자, 이제 그만 울고 내 머리에 있는 숫돌 좀 마저 빼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아는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토르님, 너무 기쁜 나머지 주문을 까먹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토르는 장난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죽은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에 충격과 기쁨을 주체 못한 그로아는 정말로 주문을 까먹어버렸죠. 그렇게 토르는 한평생 머릿속에 숫돌 조각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 어느 날 로키와 오딘 그리고 헤니르는 또 얘네야? 다시금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들은 또 배가 고파졌죠. 그렇게 주변에 먹을 게 없나 주변을 살펴보던 로키는 마침 연어를 잡아먹으려던 수달을 발견합니다. 이에 로키는 돌멩이를 주워 수달 머리에 강속구로 꽂아 넣었고 수달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교환하고자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흐라이드마르. 농부는 신들에게 잠잘 곳은 있습니다만 저희 집엔 식구들이 많아 먹을 게 감당되실런지요? 라고 물었고 이에 로키는 에이 걱정 마세요. 점심때 저희가 물고기랑 막 이것저것 엄청 잡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라고 말하며 자랑스럽게 물고기와 수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잠시 뒷걸음치더니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 나그네들이 내 아들 너희들의 형을 죽였다.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리님, 아이메드님, 정민영님, 제이님, 라이트그린님, 푸른거북이님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부금에서 이런 말하니 조금 이상한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나은 영상과 와벨에게 빵과 우유를 주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서 후원하기를 참고해주세요.